여러분, 배터리 보이시나요? 네, 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배터리 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캠핑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용량의 배터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용량의 배터리, 보통 우리가 인산철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파워뱅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용량의 배터리에서 뭐 어떤 게 좋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배터리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전기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동 에너지, 포텐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포텐시 에너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중력 포텐시 에너지와 탄성 포텐시 에너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포텐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위치 에너지.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포텐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우리가 포텐시 에너지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라는 놈은 어떤 놈일까요? 제가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특히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택하게 만드냐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요즘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를 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정의내릴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빛을 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리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행위냐면 우리가 인간이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우리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 가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는 뭐냐면 정의를 내리기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한 친구가 망치를 가지고 나무에다 못을 박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면 이 친구는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을 한 겁니다. 혹시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망치질 했고 못을 박았으니까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못이 왜 들어갔습니까? 네, 이 친구가 못에다가 망치를 통해서 힘을 가했고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한 결과 못이 들어간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의 정의에서 우리가 힘을 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의 정의를 통해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고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이 힘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망치를 통해서 못에 힘을 가했고요. 이 못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이 많이 바뀌었다면 이 학생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못이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가해야 되고요. 못이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힘을 그만큼 많이 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박힌 못의 깊이와 일의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박힌 못의 깊이가 깊다면 우리는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할 때 못이 깊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이 일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의 양을 못의 깊이로 대체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미니에 나무 도막이 있습니다. 나무 도막에 못이 얕게 박혀 있습니다. 자, 한 친구가 공을 던져서 이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공을 던졌습니다. 네, 공이 못에 정확하게 맞았네요. 네, 당연히 못은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못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냐면 공에 우리가 속력을 더 빠르게 던지게 되면 우리는 못을 깊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의 질량을 더 크게 한다면 우리가 못을 깊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무거운 공을 더 세게 던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공의 속력을 빠르게 하고 공의 질량을 크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의 질량이 크면 무엇이 왜 깊이 바뀌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공의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기 때문에 공은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잠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일과 에너지로 가서 우리가 못을 깊게 박았다. 자,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 공은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척해가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은 날아가죠. 공이 이렇게 날아가면 우리가 공이 뭐라고 있다? 우리가 공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 뭐라냐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에너지 줄여서 E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 문자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네, 문자로 EK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공의 속력이 빠르고 공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역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의 속력이 빠르다, 공의 질량이 크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느낌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번 정리를 내려본다면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m이 뭘까요? 네, 그렇죠. m은 질량이고요.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운동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 속력이죠. 속력의 우리가 제곱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표면 위에 나무 도막이 놓여 있습니다. 자, 한 친구가 줄에다 일정한 힘을 가해서 이 나무 도막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줬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나무 도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합력 F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등가 속도 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나무 도막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이동만큼 S만큼 왔습니다. 자, 이 나무 도막은 당연히 빨라졌겠죠? 당연합니다. 만약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놓였다고 해서 정지 상태였다면 속력은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정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나무 도막에게 F라는 힘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S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일 W는 어떻게 될까요? W는 우리가 F S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몇 도 우리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동 방향도 이렇게 오른쪽이죠. 그죠? 같기 때문에 우리는 0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F니까 F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F는 뭐죠? 우리가 F는 MA죠. MA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본다면 MA는 우리가 M이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나중 속도는 V라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AS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AS는 우리가 2분의 1 V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물체 한이 W는 2분의 우리가 AS는 2분의 1 V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한 1 W는 우리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사람으로부터 얼마 힘을 우리가 2분의 1 MV제곱만큼의 우리 일을 받았죠. 자, 일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축적되고요. 처음에 이 물체는 정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죠? 우리가 0이었다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물체는 이 힘을 받아서 나중에 운동이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음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0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축적된 게 2분의 1 mv 제곱만큼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한 물체가 속도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물체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받은 일이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이 물체는 외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은 일을 다 에너지로 축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일이 2분의 1 mv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수평면 위에 B가 A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A 입장과 B 입장에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에 대해서 일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일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A와 B의 위치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A와 B의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의 정의에 의해서 일 W는 뭐다 우리가 F, S,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용시켜서 우리가 먼저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A를 오른쪽 방향 이렇게 F라는 힘을 잡아당겼어요. 자, 그리고 A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S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 A가 받은 일을 써본다면 WA는 F, A에다가 S, A의 이동 거리에다가 A에서 우리가 힘의 이동 방향의 각을 코사인 세타 A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 방향과 우리가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 A는 0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힘 F에다가 이동 거리 S에다가 코사인 메토드 우리가 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FS라는 거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A가 아닌 우리가 B가 받은 일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B가 받은 일은 B가 받은 힘에다가 B의 이동 거리에다가 B의 우리가 코사인 세타 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는 어디 힘을 받았습니까? 네, 왼쪽 방향 이렇게 힘을 받았고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반대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해 본다면 F에다가 S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우리가 180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S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F와 F의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앞에서 장력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부가 보이네요. 자, 1에서 우리가 한 일이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여기 한 일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럼 과연 이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할까? 공간에서의 우리가 방향을 의미할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이런 우리가 스칼라형으로서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0보다 작은 값은 없는 거죠. 자,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A가 받은 일은 우리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1에 대해서 1의 값에 대해서 1에서 우리가 플러스 부와 마이너스 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플러스 1 어떤 일을 했다는 걸까요? 자, 어떤 일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뭐냐면 물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일을 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플러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마이너스에는 뭐냐면 물체가 일을 함. 다르게 말하면 힘이 일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A부터 한번 볼게요. A 보세요. 자, A는 우리가 W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B가 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A 입장에서 일을 받았지만 B 입장에서 일을 한 게 맞죠. 자,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WB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B가, 그렇죠? B가 받은 일이라 쓸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A가 한 일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 있는 B는 우리가 일을 받기도 했고요. A는 B를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뭐냐면 말장난인 것 같아요. 자, 플러스는 뭐냐면 힘을 가하는 물체가 아니라 힘을 받는 물체 입장에서 물체가 일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힘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마이너스는 물체가 일을 했고 우리가 힘이 일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본다면 플러스 1. 플러스 1은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가? 힘이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마이너스는 뭐냐면 힘이 물체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우리가 A는 속도가 빨라졌겠죠. 자, 어떤 상황을 설명했을까요? 자, 그렇죠. A는 가만히 있고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B가 오른쪽 가면서 줄을 통해서 A를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는 속도가 더 빨라졌겠죠.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B는 어떻게 돼요? 가던 게 A가 못 가요. A의 관성, 안 가려는 관성 때문에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B는 속력이 느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속력이 V1과 이렇게 V2가 있다면 속력이 빨라졌지만 B 입장에서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 이렇게 있다면 B 입장에서 속력이 더 느려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1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향이 아니고 일을 했는지 일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감소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 관계를 써본다면 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우리가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 위에 한 사람이 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공을 놓게 되면 이 공은 아래로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공은 정지 상태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속력이 V란 속력으로 이렇게 떨어질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의 운명. 만약에 이 공이 매우 높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기에 우리가 저항이 없다면 공의 속력은 계속 빨라진다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공의 속력은 계속 빨라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일정해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종단 속도. 들어보셨나요? 종단 속도. 모르시더라도 아무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체가 일을 받으면 또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자,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만 될까요? 네,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는 이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죠?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가 소리도 발생하죠. 소리 에너지. 또 우리가 뭐냐면 열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에너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일과 에너지 관계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때 우리가 에너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뭐로 바꾸려고 하냐면 우리 알짜임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자, 물체가 알짜임, 합력이죠, 합력. 물체의 합력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체의 속도가 바뀐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이때는 합력이 한 일, 알짜이 합력이 한 일은 합력은 우리가 뭘 한다?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뭐 한다? 우리가 운동 상태를 뭐 한다? 우리가 그렇죠.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속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우리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이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합력이 한 이런 운동 에너지 변화 같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일을 우리는 일과 에너지의 정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택이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반이 큰 틀에서 이것처럼 뭐냐면 큰 틀에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고 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만 찾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